안녕하세요. 임성입니다. 네, 어렵게 하게 되네요. 우리 선생님들 많이 기다리셨죠? 용량이 크다 보니까, 네, 우리가 단체톡에도 안 되고 해서 저희가 다시 이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제가 채널을 올려드릴 테니까, 선생님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듣고 거기에다가 댓글을 달으시면, 네, 출석을 한 걸로 해서 하겠습니다. 대인관계와 이제 의사소통에서 우리는 왜 대인관계가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력의 요인에는 신체적 매력이 있어요. 신체적 매력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유발하는 첫 번째 요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의 매력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이용하는 정보가 신체적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어디죠? 외모죠. 그러다 보니까 첫 만남이 그 외모에서 나타나는 그 첫인상이 80%를 좌우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신체적 매력 그리고 외모적인 거를 우리가 가꾸고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남녀가 정서적으로 강한 낭만적 유대를 형성하고 이제 자손을 재생산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에 끌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체적 매력에 대한 평가는 아주 빨리 이루어지는데 얼굴을 우리가 더 짧은 시간에 110미에서 우리가 더 짧은 시간에 참가자들이 그 매력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체적 매력의 결정 요인은 우리가 얼굴, 대칭성, 동안, 체형, 피부색, 엉덩이 이런 여러 가지 신체적인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체적인 매력의 효과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신체적 매력에 한계가 있죠. 우리가 신체적으로 매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다 성품과 모든 게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허영, 이기주의, 물질주의, 속물, 냉정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가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 연구에서 보면은 사람들은 잘생긴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런 어떤 매력에서 우리는 사람의 뒷받침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자신의 받침대 아래로 추락하게 되기도 하고 갑자기 덜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것을 받침대 효과라고 합니다. 신체적 매력의 효과에서 대응가설 혹은 유사성 가설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적 우리 매력 범위 내에서 파트너를 찾는 경향성이 강해서 자신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매력적인 사람을 선택하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려고 할 때는 처음에 이미지 봤을 때의 그런 어떤 매력 확 느끼면 그 사람한테 빠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외모라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굉장히 더 크게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 부정적 상호작용이 파트너의 신체적 매력을 각각 높게 그리고 낮게 지각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짧은 상호작용조차도 신체적 매력의 지각에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버즈에서 우리는 동의와 지지, 관심, 정보의 공유 그리고 유머가 변화를 이끌었다라고 이제 연구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근접성을 볼까요? 근접성은 지리적으로 동일한 영역을 물리적으로 함께 점유하는 현상을 일컫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연구들이 매력에 이제 미치는 근접성의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학기 말 당신이 친해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근접성이 매력을 증가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빈번한 접촉을 통한 친숙성의 증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호감도가 굉장히 증가할 때는 단순 노출 효과가 굉장히 있다. 그래서 그런 거로 인해서 호감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가까이 있을 때 서로가 제공하는 다양한 보상을 즐길 기회가 많아지게 되겠죠.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동할 때 드는 교통비와 시간처럼 멀리 있으면 다양한 종류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만남에 있을 때의 호감도를 느끼는 근접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리에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이든 좋아하는 사람이든 만났을 때에 너무 먼 거리에 있어서 우리가 자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마음이 멀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가 우리는 근접성에 좀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주 접촉하면 우리가 미운정, 고운정 다른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고 소속감도 느끼고 친밀감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력적인 요인의 근접성이라는 걸 알아봤고요. 유사성을 한번 볼까요? 나랑 비슷한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싫다가도 끌리는 경우가 있죠. 서로 다른 유형의 행동이 잘 맞는 상보성도의 매력의 한 요인을 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때 주목할 점은 두 사람의 관계가 서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동일하다는 유사성에 기초할 때 때로는 그들은 자신과 다른 상보적인 그런 어떤 특성을 지닌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상보성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의 성격이 강해지죠. 또한 큰 차원에서의 유사성이 없는 상보성은 매력적이보다는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상호성에 우리는 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저 사람을 내가 좋아하지? 내가 저 사람의 어떤 매력에 빠졌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소속감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죠. 그러다 보니까 공존성의 동기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나를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가능하죠. 우리가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칭찬하고 나에 대한 좋은 호감도를 가지는 사람한테 호감이 가지, 나를 지적하고 나에 대해 안 좋은 거를 평가하면서 나를 고치려고 하려는 사람한테 우리가 관심이 가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굉장히 다가가는 욕구가 굉장히 크다. 또한 주체성 동기의 충족도 우리에게 호의적인 상대방과 상호작용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동기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칭찬이나 인정과 같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때 우리는 자신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교수들마다 평가도 하잖아요. 평가하는데 긍정적인 평가하면 힘이 나요. 그렇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이런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이해를 했구나. 그리고 지금 수용을 많이 했구나. 라는 거를 하게 되면 다음 강의를 준비할 때 더 얼마나 잘해서 알려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거와 똑같은 거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을 때 칭찬과 인정해줬을 때 그 사람을 우리는 호의적으로 보지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보상성입니다. 보상은 중요하죠. 정신분석학이나 행동주의의 다양한 입장에서 인간의 동기를 볼 때는요. 인간은 신체적이고 심리적으로 즐거움을 지향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신을 칭찬하고 지지해주고 물리적으로 보상을 주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 칭찬을 했으면 뭔가 물질적인 거 아니면 칭찬을 했더니 상대방도 나를 다시 역으로 칭찬을 해주는 그런 어떤 보상을 줬을 때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우리는 그 사람을 굉장히 어떤 호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배척하면은요 처벌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회피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배척하려고 든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멀게 하고 그 사람하고의 대화조차 하려고 하지를 않죠. 그게 이제 우리가 싫어서 회피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9주차를 했는데요, 선생님. 이게 이제 유튜브에서는 15분 이상이 되면은 이게 또 올라가는 게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짤막짤막하게 이제 올리면서 이제 하긴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러닝이 다시 해보게 되고 하게 되면 그때 선생님들하고 좀 더 길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조금 복잡하고 이렇게 조금 하지만 어떻든 학교에 좋은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이제 점검 중이니까 좀 불편한 거를 감수하고요. 서로 배려하고 그래도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받아주시면 저희도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듣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은 제가 또 우리 선생님들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차례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